안녕하세요. 금융나츠마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직장에 다니면서 협약은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협약은행. 제 생각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직장인이라면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은행에 플랑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이렇게 분양할 때 어디 아파트 협약은행 해가지고 작은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아라, 그런 식의, 우리 쪽에서 담보대출을 받으면 다른 은행보다는 좀 더 우대를 해주겠다는 그런 식의 내용의 이제 광고도 많이 붙고 그러는데, 회사 협약은행도 있습니다. 이 회사 협약은행은 어떤 거냐면, 해당 회사에서 그 협약되어 있는 은행하고 대부분의 거래를 합니다. 은행 입장에서 고맙죠. 자기네들 은행을 이용하니까 돈이 왔다 갔다 어마어마하게 할 건데, 그에 따른 수수료만 해도 얼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 임직원을 위한 우대 상품도 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가 지정한 이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은 우리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할 경우에 타 은행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금액에 훨씬 더 낮은 금리로 이렇게 대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는 은행들이 있어요. 당연히 누구나 다 가능한 건 아니겠죠. 신용 등급도 들어야 되고, 부채 내역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들어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협약은행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일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죠. 어떻게 보면 있다면 거기에 따른 우대금리나 우대금액, 없다면 그냥 일반적인 직장인 신용대출, 이렇게밖에 이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특히나 이 협약은행들이, 모든 회사들은 다 협약은행이라고 할 수 있죠. 다. 근데 이제 조그만한 일반 법인 같은 경우, 그런 데는 협약은행이라고 따로 지정하기는 그렇지만 그냥 그 회사에서 주로 거래하는 은행이 있죠. 근데 규모가 이제 작다 보니까 해당 금융사에서도 따로 임직원을 위한 우대 상품을 취급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이제 외감 이상 등치가 좀 큰 기업들에게는 이런 협약은행에서 임직원을 위한 대출 상품을 따로 취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코스피 상장업체, 이런 곳은 한번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협약되어 있는 은행이 어디이고, 그 은행이 우리 회사 임직원을 위해서 어떻게 대출을 해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서 알아두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릴 고객님 역시 협약은행을 통한 저금리 대안대출을 이용하신 분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현재 대기업, 우리나라 최고의 자동차 회사죠. 지금 말하면 둘 중에 하나죠. 아니구나, 최고니까 하나네 그냥. 이름 쓸까요? 자, 4대 보험 당연히 적용되시고, 정규직 직원이시고, 입사일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2017년도 5월에 입사를 하셨고, 연봉은 약 7천만 원 정도 되시는 분입니다. 자, 이분께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대출 내용을 보면, 상호금융, 말을 하자니 금융사 이름이 들어가니까 그냥 상호금융이라고 할게요. 상호금융이라는 것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조합원들을 모집해서 운영되는 그런 업체, 우리 가까운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단위수협, 단위농협, 이런 데를 상호금융이라고 하죠. 상호금융에 현재 2천만 원이라는 대출이 있고, 그리고
신차할부. 이 신차할부는 캐피탈에서 이용 중인데 1320만원 있고요. 그리고 햇살론은 제가 보니까 이 회사 입사하기 바로 전에 이용을 하셨네요. 안 그러면 이용을 못 하죠. 연봉이 너무 높아서. 햇살론으로 702만원 2만원 있고, 그리고 캐피탈 한 곳에 397만원, 그리고 또 다른 캐피탈에 763만원, 그리고 저축은행에 799, 그리고 대부에가 599만원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금액이 밑에 보일라나? 7630만원 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자, 회사가 대기업이에요. 코스피 상장업체죠. 거기다 연봉이 7천만원, 이용 중인 대출이 7630만원, 연봉 대비 거의 뭐 100%, 대기업에 근무하면서 연봉 대비 100% 정도의 금액이라면 솔직히 대출 비율이 높은 건 아닙니다. 대출 금액은 많죠. 근데 연봉으로 따지니까 비율은 딱 100% 정도로 그렇게 높은 건 아니죠. 자, 그런데 이분의 대출 내역을 보면 문제가 좀 있죠. 상호금융, 뭐 신차할부 캐피탈, 햇살론 저축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대부업체. 뭐야 이거? 회사는 뜻깔나게 좋은데 근무하시는데 대출 내용을 보면 이거 뭐 근무하는 회사에 비해서 너무 내용이 안 좋아요. 왜 이렇게까지 이용을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 저 이 내용을 메모를 안 해가지고 기억도 안 나네요. 자, 어찌됐든 누가 봐도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 둘, 세 개. 이 세 개는 빼고 나머지는 다 고금리란 얘기예요. 그럼 세 개가 3,320에 뭐 거의 4천만원. 연봉의 절반 가까이가 저금리, 나머지 절반 가까이가 고금리. 그런데 저금리 역시도 이금융권. 상호금융 이것도 이금융권입니다. 은행권 대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 단위를 보면 신차 이거 다 올리금이요. 상호금 2,000 빼놓고. 고금 입장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고금리 대출을 좀 저금리로 대안을 하고 싶은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연봉은 100%. 안 해주죠. 저금리로 대안을 하고 싶다면 어디서 해야 돼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아무리 대기업이고 연봉이 7천에 연봉 대비 부채 비율이 100%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가지고 있는 부채 내용이 문제인 거예요. 죄다 이금융권의 대부분만 이용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은행에서 안 해줘요. 아무리 직군이 좋아도. 이렇게 나와버리면 공무원이라 해도 대출 안 해줍니다. 저금리로 대안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밖에 없죠, 이분은. 바로 통대환. 통대환이 뭐죠? 현재 이용 중인 모든 채무를 전액 상환한 후 다시 은행에서부터 대출을 받는 방식이죠. 고객님께는 오로지 이거밖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렇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그냥 뭐 이금융권으로 뭐 이자 낮추는 건 둘째 치고 이금융권으로 해가지고 채무를 통합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걸 이용하실 수도 있고 이걸 이용하실 수도 있다. 다만 이걸 이용하게 되면 회사가 대기업이기 때문에 모든 채무를 다 은행으로 통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그럼 고객께서는 이 모든 채무를 다 갈아엎기보다는
여기까지. 뭐 이것도 하면 좋겠지만 이건 저축은행 놔두니까 여기까지. 이 상호금융하고 캐피탈은 놔두고 이건 금리가 좀 낮으니까 나머지만 대안을 하면 안 됩니까? 라고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 당연히 가능합니다. 나머지만 해도 가능하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조건이 달릴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조건이냐? 둘 다 이금융권이라 했어요. 이금융권에 3,300. 아, 이거 진짜 차할부인데? 담보인데? 아, 은행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그냥 캐피탈. 차량 담보인지는 알죠? 하지만 캐피탈 이금융권에 있는 차량 담보. 상호금이 이금융권에 있는 상호. 거기에다가 이금융권 2개를 놔두다 보니까 이번 신용 등급이 나이스의 7등급이었어요. 그럼 은행에서 제대로 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등급까지 올라가야 돼요. 대출이 단돈 1,000만 원 남겨놓고 연봉은 7천인데 1,000만 원 있어요. 근데 등급이 안 나와. 등급이 낮아. 은행 가서 대출 신청하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내부 등급이라는 게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이스 올 크레딧 자체는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 등급까지 올려놔야 돼요. 근데 얘네들 때문에 그게 올라가지도 않을 수 있고,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얘네들 때문에 은행에서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 나와가지고 혹시라도 이 금액이 다 안 나오면 부족한 금액은 이금융권을 이용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 입장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죠. 제가 봐도 고민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고객님 결국은 다 이거 상환을 해주세요. 이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제가 봐도 좀 애매하긴 해요. 그런데 따로 방법이 있다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거든요. 잠시만요. 아, 요즘 날도 추운데 뭐 그 아주 조그만한 그 뭐예요? 그거 날아다니는 거. 걔네들 요즘 진짜 신경 쓰여 너무. 자, 그래서 고객께서는 알겠다. 다 상환해 주세요. 다 상환했죠. 그리고 나서 신용등급이 나이스 4등급. 제가 올 크레딧 메모를 안 해가지고 4등급까지 올라갔어요. 그렇다면 이제 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대기업, 협약은행으로 갔죠. 당연히. 왜? 여기가 대출이 제일로 잘 나와요. 협약은행이. 간혹 가다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협약은행이 있는데 급여받는 은행은 또 다른 은행으로 하시면 돼요. 이 경우는 저희가 조율을 해봅니다. 과연 협약은행이 더 많이 나오는지. 왜냐하면 협약은행에서 광고하는 금액이 있고 그냥 타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어느 곳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조율을 해보고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곳부터 진행을 하게 됩니다. 협약은행에 갔죠. 대출금 얼마 나왔냐고요? 1억 원이 나와버렸어요. 가지고 있는 대출은 7,630만 원인데 1억 원 대출이 나와버렸어요. 한 방에 이 모든 걸 다 끝내버렸죠. 그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처음에 고민스러웠던 거, 이 고민 싹 한꺼번에 날아가 버리죠. 솔직히 속이 후련하죠, 그냥. 대출 하나로 묶어버렸고. 당연히 평균이자, 이거 금리 제가 메모를 싹 낮게 나왔어. 3.7%. 이거보다 이자가 더 낮아요. 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협약은행이 있는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고금리 대출을 이렇게 저금리로 대안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협약은행이 있는지, 협약은행이 있다면 회사 임직원만을 위해서 대출 가능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참고해 두신다면 이렇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신 분들이 저금리로 대안대출 받을 때 통대안을 이용하게 되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